네, 접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 정의연 비리 의혹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연, 플레임은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의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인데 과거 일제감정기 시기에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하던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게 주기적으로 집회도 하고 소녀상도 세우고 국내외적으로 연대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죠. 이름처럼 굉장히 정의롭고 올바른 일을 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2020년 5월 이번 달 초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터집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중 한 분이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수유 집회에서 받은 성금은 할머니들에게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의원에서는 다음날 8일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성금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관련 책을 출판하는 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전반에 쓰여왔다. 정의원 사무총장 역시 우리는 구호단체가 아니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고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초기에 집중되었다가 점차적으로 경호, 동행지원 같은 여러 가지 비용으로 썼다고 밝힙니다. 이후 기부금 활동 내역이 밝혀지는데 4년간 받은 기부금은 49억 7,344만원, 거의 50억에 가까운 금액이죠. 그중 26억 5천만원을 썼고 23억은 현재 보유 중인데 이 기부금의 지출이 현재 논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먼저 김복동 장학금. 일본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분인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유지를 이어야 한다며 장학금을 줬는데 작년, 올해 2년간 김복동 장학금을 받은 35명이 전원 시민단체 활동가의 자녀예요. 작년에는 27명이 지원했는데 사회활동가 자녀가 아닌 2명은 서류 전형에서 탈락. 부모님이 시민단체 활동가인 남은 25명은 전원 200만원 장학금. 올해 지급받은 10명 역시 전원이 시민단체나 노조 관련 인사의 자녀.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뭔가 의심스럽다. 지들끼리 나눠 가진 거네. 이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참고로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8년 2,320만원, 2019년 2,433만원입니다. 2018년에 27명이었고 2019년에 23명이었으니까 연도별로 각각 86만원, 106만원씩 지급된 거죠. 대충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00만원 안팎의 금액인데 시민단체 자녀들에게는 200만원씩 2배 이상을 주니까 좋게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핀트가 조금 잘못 맞춰져 있는 게 장학금으로 시민단체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시민단체 자녀들을 위해서 특혜로 장학금을 만든 거예요. 선발 대상을 보면 애초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대학생 자녀라고 적혀 있어요. 선발 기준에서도 초점은 김복동의 뜻을 이어갈 의지와 열정을 가진, 여기에 맞추지 말고 부모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긍지와 자부심이 있고 이 부분에 맞춰보세요. 애초에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를 위해 만든 특혜인데 이걸 가지고 부모님이 시민단체 활동가도 아닌데 지원을 하고 떨어지고 정의연에 관련된 활동가 자녀들만 혜택을 보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소리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애초에 장학금 자체가 특혜인데 선발에 특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어요. 추가로 30일에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 윤미향 당선인의 딸이 바로 이 김복동 장학금으로 학비를 냈다고 밝혀졌는데 본인 SNS에서 2012년에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으로 대학을 입학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68만원을 나비 기금으로 기부했다는 딸이 어떻게 2016년 5월 김복동 할머니가 직접 기부를 하며 시작된 장학금을 지급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타임머신이 있으면 숨겨놓고 이런 자잘한 일에 쓰지 말고 건설적인 일에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회식 논란입니다. 국세청에 올라온 정의연 결산 공시를 보면 한 업체에서 하루 만에 3,339만 8,305원을 지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연에서는 술집에서 행사를 위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막상 업체에서는 그날 매출이 972만원이라고 반박을 해요. 추가로 업체 관계자는 해당 내역에 대한 모든 증빙 자료를 갖고 있다고 선을 긋습니다. 이것 때문에 돈 세탁이다, 비용 부풀리기다, 여러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오죽했으면 페미니스트들도 등을 돌립니다. 결국 11일 또다시 정의연에서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내용을 볼게요. 피해자 지원 사업은 후원금을 모아 할머니들께 전달하는 사업이 아니다. 처음부터 밝히지 그랬어요. 할머니들의 건강치료 지원, 인권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 정서적 안정 지원, 비정기적 생활물품 지원, 쉼터 운영 등 내용으로 수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예산으로 표현될 수 없는 할머니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가족 같은 관계를 맺으며 위로가 되려 하고 있다. 근데 기부금을 쓰면서 예산으로 표현할 수 없으면 그게 문제가 아닌가? 제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나 봐요. 할머니 스스로도 생전 공부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여성운동 등 오랜 기간 헌신했던 활동가 자녀에게 200만원 전달한 게 무엇이 문제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 장학금에 대한 해명인 것 같죠? 오랜 기간 헌신했으니 이 정도 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 억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 용역들도 현장에서 일하고 수당을 받아가듯이 할머니들 돌봐줬으니까 수당 받아가겠다, 이런 논리면은 솔직히 할 말은 없죠. 근데 그건 사업 아닌가? 돌아오는 이득, 대가를 보고 활동하는 거는 헌신이 아니라 투자잖아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기업이고요. 사람들이 기부금을 냈지 투자금을 낸 게 아니잖아요. 추가로 기자회견에서 이나영 이사장은 활동을 폄훼하고 훼손하고 심지어 활동가를 분열시키며 상처 입힌 여러분은 반성하라. 세상 어느 NGO가 기부금 내역을 샅샅이 공개하냐 라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했는데, 여기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체 이분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좀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잠시 이분에 대해 소개하면은 뭐라고 할까, 스피어? 윈도우 우먼이 몸을 팔아도 욕먹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비난하면 안 된다는 띵언도 날려주시고, 윈도우 우먼이 범죄자가 되는 현상이 문제라면서 이의도 제기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스타벅스에서 군인들 고생한다고 커피 무료로 한 잔씩 주겠다고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 페미니스트 분들이 뿔났잖아요. 군타벅스니, 고객을 능멸한다니, 군무벅스라니. 그래서 컴플레인도 걸고 불매운동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결국 스타벅스에서는 공식적으로 여성차별의도가 없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 씨발년들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군인은 다 남잔가? 여건 없어요 씨발? 그리고 21개월 최저시급은커녕 그 반도 못 받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보고 갇혀있는데 커피 한 잔 주는 게 그렇게 억울한가? 아무튼 페미니스트들의 스타벅스 컴플레인, 불매운동 이런 것도 남성이 우대받고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저항하는 거라고 정당화시켜주시던 분이더라고요. 이 사장님을 보니까 단체가 띠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대충 알 것 같아요.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정의연 인권연대 차장, 이분도 이런 명언을 하셨어요.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주 명언 천지야. 보통 이 정도로 의혹이 나오면은 깔끔하게 공개해서 이 의혹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너무 가혹하대요. 그쵸? 내역 공개라니 얼마나 가혹해요. 기업이 회계감사 받는 것도 가혹행위고 세무조사하는 거는 아주 형벌이지. 이런 가혹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전국 각지의 세무서들, 회계사들, 인권을 위해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회계, 세무 이런 직종이 버젓이 양지에 있는 거 보세요. 이래가지고 정말 헬조선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물론 옹호하시는 분들은 윤 당선인의 SNS에 올라온 회식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거 가지고 까는 건 너무하다 이렇게 옹호를 했는데, 정작 옹호글에서 첨부한 사진에서 티셔츠에 있는 페미니스트 글자를 지워서 올린 건 또 다른 웃음벨이었네요. 다음 논란은 소녀상입니다. 익숙하죠? 정의연의 주 활동 중 하나인 평화비, 일명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 실현을 영원하다는 뜻을 담아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세우고 있다는데, 현재 강원도 태백의 소녀상은 넝마에 덮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찾아보니까 저작권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소녀상 제작을 담당하는 게 정의연의 이사분이라고 해요. 2011년 옛 일본 대사관에 처음 소녀상을 세우고 제작비로 건당 3,300만원씩 받으면서 현재 95개 이상의 소녀상을 세웠다고 하는데, 소녀상 매출로만 31억가량이 나오니까 얼마나 쏠쏠하겠어요. 근데 태백에서는 지역 작가에게 맡기는 게 더 의미가 있고 제작비도 저렴하니까 정의연 이사가 아니라 태백 쪽에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맡겼고, 정의연 이사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항의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딱히 태백에서만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광주, 서구, 남구, 동구, 북구, 광산구, 여기에 전남, 나주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만 만들겠다는 거지. 정의연 이사 측에서는 원가 공개를 거부했는데 전문가들이 추산하니까 재료비가 1,000만원, 기단 700만원, 여러 가지를 다 때려보니까 원가가 2천만원가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녀상을 하나 세울 때마다 1,300만원씩 남으니까 여태까지 순이익이 10억이 넘는다고 해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발주가 들어오고 건당 순이익이 1,300만원. 이런 해자가 어딨어요. 자, 그 다음 논란은 피해 할머니들의 학대입니다. 나눔의 집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했죠.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 물품 구입, 전부 할머니들의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고, 직원들이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외식시켜드리려고 하면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직원들을 막았다고 하는데, 사실 좀 궁금하네요. 대체 무슨 소리를 했는지. 방송 보니까 할머니가 계속 밥에 물만 말아 드시니까 직원이 사비로 추어탕을 사드렸다가 할머니 버릇 나빠지니까 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들었고, 침대에서 떨어져서 피 흘리는데 병원에 모셔가려고 하니까 안 가도 된다고 막고, 이 있지도 않는 유령 직원을 만들어가지고 뭐 5,300만원이 갑자기 막 증발되고,
이 와중에 비리 의혹도 진짜 끊기지 않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신미자 할머니라고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이 계신데, 이분이 2004년부터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을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정대협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달려왔다.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 실제 하신 발언입니다. 당연히 정의연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테고, 결국 남산의 기억의 터에 있는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감탄밖에 안 나오죠? 감히 우리를 비판해?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서 제명한다. 와, 이게 피해자분들에게 할 짓인지 모르겠는데, 또 웃긴 거는 반대로 피해 할머니의 동의 없이 극단적으로 명단에 넣어가지고 결국 당사자가 직접 망치를 가져와서 이름을 파낸 적도 있어요. 아주 지들 멋대로 해요. 추가로 신미자 할머니는 유언장에 일본으로부터 더러워진 돈을 받으면 진짜 창녀가 된다. 7사람은 창녀다. 이런 모욕을 당했다고 남기셨는데, 잠깐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할게요. 제가 영상 초반에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2018년에 2,320만원, 2019년에 2,433만원 이렇게 지급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례적으로 2017년에는 할머니들이 약 8억 7천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에서 8억 2천만원은 특별 지원 사업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2015년 12월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여기 관련된 걸 거예요. 이때 일본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500만엔 지원을 추진하면서 10억엔의 금액을 우리나라로 보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걸 보류했다가 결국 생존 피해자 47명 중에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에 58명에게 총 44억을 지급해요. 이게 시기가 맞물리는 걸로 봐서 아마 이 금액이 아닐까 추정해봐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 여론이 좀 갈렸어요. 이미 할머니들의 연세가 75세 전후였고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지병이 있으니까 이 때문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진정성 없는 사과 없이는 이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신미자 할머니는 이 중에 전자였고, 결국 매춘부 소리 들으면서 일본 위안부 피해자 명단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되게 화났던 게, 우리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실제로 아픔과 고통을 겪어온 역사의 피해자들이고요. 그럼 그분들의 선택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랑 의견이 안 맞고 말 안 듣는다고 명단에서 빼버리고, 이게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의견, 10억엔 지급을 거부했었던 8명의 피해자 중 한 분이 이용수 할머니인데, 최근에 정작 합의 당시에 10억엔이 들어오는 것은 윤미향 당사님만 알고 있었다고 정의원을 강하게 비판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은 당시 상황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나 정의원 측에서는 할머니 교육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정의연을 지지하는 사이트에서도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거나 평범한 노인이 뭐 안다고 나서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는데 좀 어이가 없었어요. 당시 할머니들은 일본으로 직접 가셔가지고 이 구구주의자들의 악질적인 비난이랑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 끔찍했던 경험을 그대로 증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과 별개로 주도적으로 독립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신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자기들 진영을 비난한다고 사고가 많이 흐려지셨다. 노욕을 채우려고 한다. 역시 대구 사람은 돕는 게 아니다. 뒤통대구. 이 새끼들이 진영 논리, 지역 감정, 이게 일베 새끼들이나 이 새끼들이나 똑같아요. 그저 침묵하면서 방관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문제고, 이 정치인의 추종자 새끼들도 문제야. 잘못하면 욕하고, 잘하면 칭찬해야지. 정치병자 새끼들은 잘못해도 지네 편이면 감싸고, 잘해도 상대편이면 깎아내리기에 바쁘고.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최근 여명숙이라는 분이 개인 유튜브 채널로 정의연과 비교되는 투명한 기부를 하겠다 이러면서 성금을 모았어요. 유튜브 시작하시고 페미니스트들이나 여성단체의 모순을 비판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믿고 열광하면서 3일 만에 모금액이 5,500만 원이 모입니다. 근데 현행법상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면은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뭐 너무 순식간에 모여서 못했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안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선 절차대로 1,000만 원 초과분은 기부자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근데 정의원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몇 년 동안 1억 넘게 후원을 받아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제기 안 하다가 3일 모금했는데 모금 중지를 시킵니다. 게다가 아무 문제 제기 안 하고 그냥 눈 감아주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줍니다. 뭐 민감한 이슈인 만큼 최대한 개입하는 거를 배제하고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잣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정리하면 김복동 장학금, 회식 논란, 소녀상,
피해 할머니들의 학대. 대충 이렇게 4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정의연에서 안성심통원 축비를 부풀리기 의혹, 피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모인 기부금으로 호텔식 양로원을 지을 계획을 세운 것, 뭐 이 정도의 의혹이 더 남았는데, 이쯤 되면 시민단체로서 할 수 있는 비리는 웬만큼 다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 우리나라에서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게 2가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참전용사분들이랑 일본 위안부 피해자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참전용사분들을 시야하고 조롱했을 때 약간 막연하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오늘은 정의연 비리 의혹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들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